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 11월이었을걸요. 모은장하고 님하고 마지막 인터뷰했을 때 12월이었나 그때 제 기억으로. 2000년도 12월? 그러면 2020년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왜냐면 지금 1년 6개월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종단. 서울에서 전남 나주까지 종단했고 하면서 촬영하고 그거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해서 하고 올리고 그거 잘 안 돼서 그 채널 덮고 그러고 그 해 겨울에 다시 준비해서 겨울에 남미로 갔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와씨 내 여행 유튜브 채널을 했다. 한 달 만에 귀국했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내가 그때 휴대폰을 도난당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도난당한 게 아니고 휴대폰 보면서 이제 지도 보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2인조 강도가 뒤에서 지나가면서 손을 팍 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사라졌어 그대로. 낚아채간 건가? 와, 남미는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 하필 오미크론이 빵 터진 거예요 또 동시에. 그래서 영사관 전화했더니 그때 콜롬비아에서 그랬거든요. 콜롬비아가 워낙 유명해요 그게. 그래서 영사관 직원도 걔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서 못 잡는다고. 걔네 경찰들도 못 잡는다고. 원래 경찰서도 갔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그랬어요. 제가 그 스페인어를 거의 못하니까 그냥 인사 막 올라 요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냥 인터넷에다 쓰라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글을 쓰라고. 사람들한테 쓰면 뭐 그게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가? 아니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기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 뭐 경찰서 기관 폴리스야 이런 데다가 쓰라고 하는. 근데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영사관에 전화했는데 지금 안 될 거라고. 근데 그때 하필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그때 영사관 직원이 나한테 겁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국경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 못 들어가신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멍청했던 게 뭐냐면 유럽을 통해서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히 미국을 경유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 표를 알아봤는데 유럽을 경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경유하는 게. 그래가지고 180만 원짜리 표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네덜란드 경유해서 한국 들어왔죠. 와. 나가자마자 일주일 만요? 아니.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에 여행 얘기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엘살바도르로 들어갔죠.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초보긴 초보였어, 완전. 여행? 네. 그러니까 워낙 여행을 사실 20대 때 호주에서 살기도 했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킹 비자로 한 거의 2년 가까이 사는 거랑 계속 이동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냐면 엘살바도르로 들어갔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때문에 열풍이 한참 부니까 엘살바도르가 이제 그거를 법정화폐로 하겠다, 최초로. 그게 기사에 막 확산.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야, 막 모임에서도. 그러면은 내가 가서 여행 유튜브 하니까 촬영을 하면은 뭔가 조회수도 팍팍 나오고 나는 떡상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갔어. 기대감에 갔는데 정작 도시에서 그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계조차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근데 내가 거기 가기 직전에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에 가서 그거를 하는 걸 촬영한 여행 투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네. 있는 거야. 근데 중요했던 건 그 사람이 조회수가 600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600명? 아니면 600명. 600명. 네. 근데 나는 사실 그때 당시에 출국하기 전이니까 되게 그걸 우습게 여겼지. 고작 600명? 그래서 나는 사실 웃긴 게 반대로 걱정을 했어요. 저거를 찍어도 조회수가 600밖에 안 나오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표는 끊었으니까 가야 되잖아. 주변에 다 얘기는 해놨는데 안 갔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네 일단. 엘살바도르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죠. 왜냐면 미국 LA에서 경유하고 한 번 경유하고 엘살바도르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25시간 막 이렇게 걸렸으니까 힘들게 갔는데 그것도 내가 멍청했던 게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반도 국가. 대부분 여행을 가면은 육로로 안 가고 비행기만 타잖아요. 100% 비행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부분 여행자들이 나가는 티켓이랑 들어오는 티켓을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당분간 들어올 계획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나가는 티켓만 산 거란 말이야. 호주 갔을 때는 내가 그게 워킹 비자였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비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 생각만 한 거야. 완전 촌놈이었던 거지. 엘살바도르 공항 딱 내렸는데 너 언제 출국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당당하게 모른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30분을 잡혀 있었어. 그래서 거기들 그 여자 직원이 되게 답답해 하더니 자기 약간 보스 같은 사람 부른 거야. 그래서 너 언제 나가냐? 출국 티켓 있냐? 보여달라. 없다. 난 여기 엘살바도르 어디 머물 거고 그 주소 보여주면서 막 이러면서 나도 답답한 거야. 그때만 순진했지. 근데 왜 나를 잡지? 말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되게 멍청했던. 난 그때만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진짜 100%. 그래서 일단 엘살바도르 어찌어찌 하다가 들어갔어. 이미그레이션에서 걔네도 답답한지 그냥 보내줬어. 도장 쪽으로. 그래서 한 30분인가 붙들려 있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호기롭게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엘살바도르 들어갔고 막 했어요. 해서 들어가서 거기 이제 미리 예약했던 숙소에 짐 풀고 그때부터 이제 우버로 택시 불러가지고 이제 일단 시내 돌면서 막 하고 어떻게 할까 일정 짜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제가 미리 봤던 그 비트코인 하는 영상 찍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갔던 도시, 거기가 약간 태평양 쪽에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미국, 멕시코 있고 그 아래 남미로 이어지는 얇은 데 있죠. 거기에 있거든요.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건데 태평양 쪽에 작은 그 해변가 마을인데 마을도 심지어 내가 잘못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 처음에. 그래서 택시 타고 2시간 걸려서 갔는데 마을도 잘못 가서 그 비트코인 이용해보는 것도 못 찍고 그냥 풍경만 찍다 온 거야, 말 그대로. 풍경만 찍다 신으로 돌아와서 뭐 어찌어찌 하다 거기서 일주일 있었는데 또 국경 넘으려면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검사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엘살바도르에서 영상도 몇 개 못 찍었어요. 그것도 의미 없는 영상들 몇 개 못 찍고 그리고 국경을 계속 넘었어요. 국경 넘는데 국경 넘을 때마다 아웃티켓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저기를 하는 거구나, 계속 아웃티켓을 요구를 하는 거야. 왜 왔나 했겠지. 예, 왜 왔나? 입국 티켓밖에 없는데 근데 엘살바도르 바로 아래 니카라과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운이 좋았던 게 엘살바도르에서 니카라과 넘어갈 때 제가 머물렀던 호스텔에서 같이 머물던 서양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랑 친해져서 넘어가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걔네도 잡혔어요. 국경에서. 나도 잡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그냥 외국인이라 잡나 보다. 빡센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아웃티켓이 없어도 잡혔을 거라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는 또 이미그레이션 니카라과 넘어갈 때 거기서 또 잡혔어요. 그래서 불려가지고 너 뭐 하는 애야? 물어보면 아웃티켓이 없으니까. 근데 또 내가 거기서 멍청하게 나 유튜브 하고 블로그 글 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런 말 하니까 걔네가 나를 약간 프리랜서 기자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걔네 오해를 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가 약간 독재 정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취재하러 온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 아시죠? 이게 국경이 다르니까 유튜브에 보이는 것도 달라요. 광고도 달라지고 걔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 거 찾아서 보여주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넘다가 제가 네이버 남미 여행하는 정보 남미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보 교환하는 카페에 가입해 있었거든요. 코스타리카 넘어갈 때는 혼자 넘어갔는데 그때 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는 아웃티켓을 당연히 준비 안 했을 거고. 근데 거기서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너 아웃티켓 지금 준비 안 하면 너 이거 못 넘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멕시코부터 중미 지역만 왕복을 하는 고속버스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또 걔네 니카라과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 넘어가는 국경에서 잡힌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니카라과 쪽으로 다시 전화해서 내가 출발했던 전화해서 내 티켓 빨리 사달라고 내가 영어로 이제 막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샀죠. 어떻게 샀어. 그래서 돈을 그 기사한테 지불하고 근데 기사는 스페인어밖에 못하니까 거기 니카라과 직원하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래서 표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코스타리카 국경 넘으니까 나 때문에 다 지연됐을 거 아니야. 그 버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도 화가 난 거야. 벌써 두 번이나 이러니까.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래서 내가 국경 넘자마자 카페에다 그 글을 올렸어. 근데 사실 그 엘살바도르 들어가고 엘살바도르에서 니카라과 들어갔을 때도 제가 그 글을 남겼었거든요. 근데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 들어갈 때도 그 글을 또 남긴 거야. 근데 나한테 사람들이 막
네가 잘못한 거다. 네. 카페 사람들이 그 당연히 요구하는 거다. 아웃티켓을.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정보가 뭐냐면은 저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장기 여행자들이. 근데 그때마다 일일이 비싼 표를 살 수도 없고 표를 샀다고 해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 환불이 안 되거나 늦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1, 2만 원을 내면은 진짜 실제 비행기 티켓을 팔아요. 실제 비행기 그리고 티켓. 나중에 환불하는 건가? 아니요, 환불이 아니라 예약할 수 있는 티켓 인터넷으로만 파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티켓으로는 못 바꿔. 못 바꾸고. 근데 실제 있는 티켓이긴 한데 바꿀 수는 없고 말 그대로 그거는 국경 넘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살아있는 티켓이라서 그게 가능해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2만 원 내면은 네가 언제 나가는지 그 표를 언제 받길 원하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 건지 그게 다 돼 있어요. 그 사이트에. 그래서 내가 2만 원 결제하면은 그 티켓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핸드폰도 그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제가 유럽 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보가 이제 확실히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그랬지.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죠. 근데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제 파나마 넘어갈 때, 코스타리카 다음이 파나마거든요. 파나마 넘어갈 때도 그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근데 웃긴 게 또 그때 그 네이버 카페에서 알려준 사이트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내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파나마 넘어갈 땐 몰랐거든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또 그때는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그 파나마 넘어가는 버스에 한국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파나마에 사는 사람인 거야. 스페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국경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 사람이 통역해줘가지고 근데 또 파나마는 그렇게 빡세진 않았어. 나한테 아웃티켓을 요구하진 않더라고. 거기는 또. 근데 웃겼던 게 파나마에서는 이제 콜롬비아 넘어갈 때 육로로 못 가요. 거기가 육로가 없어서 비행기 탔는데 그때도 비행기 하나 놓쳤잖아요. 아웃티켓 안 사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다고? 1시간을 놓쳤는데 그 똑같은 상황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나가는 티켓을 나는 콜롬비아에서 물어볼 거라 생각했어. 콜롬비아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래서 나는 배짱이 일단 콜롬비아 떨어지면은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 생각이었는데 애초에 파나마에서부터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공항 직원이 너 지금 아웃티켓 안 사면 비행기 못 타. 그래가지고 원래 그때 낮에 오전 11시 비행기인가 했는데 그거 놓치고 콜롬비아에서 나가는 비행기 티켓 사서 보여주고 오후 2시 비행기인가 타고 콜롬비아에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멍청하게 했죠, 여행을. 그렇게 이제 콜롬비아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정보 막 이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미그레이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눈치가 이제 생긴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거기서 보고타가 수도니까 수도라서 거기 어디였더라?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보고타 갔는데 보고타에서 이제 한 3일 있었나? 하다가 이제 거기 보고타 수도에 전망대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려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남산 같은 거예요. 남산 같은 데. 관광객 되게 많대요. 그래서 언덕길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그냥 팍 치더라고. 진짜 0.1초 핸드폰이 사라지잖아요.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장님이 돼요. 장님.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도 내가 나주를 갔는데 나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도가 없으면 심지어 말이 통해도 여기서 저기 가려면 물어 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는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거기서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하필 더 중요한 건 내 숙소에서 1시간 떨어진 데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찾아가 숙소를? 그러니까 완전 장님이 된 거야. 완전 팬이 막 그게 심지어 욕도 안 나와요. 이게 화가 나는 게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니까 욕도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든 일단 숙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안 되는 스페인어 안 되는 영어 써가면서 지나가는 여자에 붙잡아가지고 사정사정만 하죠. 여기 근처에 경찰서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갔는데 그 경찰서 가는 동안 내가 막 이랬다니까 그 여자가 미안하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너무 흔하다고 막. 그래서 경찰서 갔는데 경찰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웃겼던 게 그 경찰서에 나보다 미리 와 있던 어떤 사람들도? 여자랑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도 휴대폰을 도난당해서 거기 간 거야. 근데 현지인인데.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이폰 도난당했다고. 근데 아이폰은 그게 있어요. 자기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 핸드폰 지금 여기 있다고. 같이 가달라고? 아니, 나한테 같이 가달라는 말 했는데. 경찰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온 거야, 그 여자애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는 이제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근데 더 웃겼던 거는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여자애가 다행스럽게 영어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우버를 잡아줄게. 너 숙소 어디야? 물어봐. 근데 내가 숙소 주소를 모르네. 이름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도 까무까무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걔 핸드폰에 구글맵 봐가면서 아마 여기쯤이었을 거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잡아줄게까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울면서 뛰어오는 거야. 근데 그 남자도 나랑 비슷한 위치에서 핸드폰이 털린 거야. 대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사실 그때 핸드폰을 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려고 처음에는 찾으려고 했어요, 내 거를.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택시를 탔는데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페소가 맞나? 아무튼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가지고 갔는데 이제 내가 완전 패닉인 상태에서 택시를 탔잖아요. 밤에 탔는데 퇴근 시간이었거든. 저녁 7시인가. 비가 엄청 오는 거야. 근데 차가 막히잖아. 근데 버스로 갔을 땐 금방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택시가 너무 막히니까 내가 순간 또 택시비? 택시비도 그렇고 이 새끼가 나를 어디 이상한 데로 데려가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근데 걔가 택시 운전하는 되게 젊었거든요. 근데 걔가 영어를 못하네. 내가 막 흥분하고 영어로 혼자 샬락샬락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자기 친구 중에 영어 할 수 있는 여자한테 날 바꿔준 거야. 내가 혼자 지랄 발광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여자애랑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숙소가 저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끊고 미안하다고 내려서 그렇게 숙소를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숙소에 있는 노트북으로 핸드폰 위치를 찾았는데 웃긴 게 핸드폰이 영국에 가 있어, 위치가. 벌써? 근데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걔네가 아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예 내가 못 찾게 핸드폰을.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콜롬비아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자기도 지금 콜롬비아에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여분으로 가져온 아이폰이 있다. 내가 보고타 가서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걸로 여행하실래요? 이렇게까지 됐었거든요. 사실 나한테. 공짜로? 대신 한국 들어오면 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내 핸드폰에 개인정보가 되게 많았어요. 은행 정보, 비밀번호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또 괜히 이걸로 털리는 게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혼자. 한번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으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사관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막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지, 막 유튜브에서 계속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이 어쩐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도 결국에는 국경 안 닫았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준비 다시 해가지고 핸드폰 새로 사고 그때는 이제 그래서 핸드폰 한번 털리고 나서 이 케이스 중에 목걸이 여기 연결되는 케이스 그거 사가지고 유럽 갔을 때는 항상 목에 걸고 그 남미 갔다가 또 털리고 나서 한국 들어왔어요. 바로 준비해서 유럽을 바로 간 거야? 유럽 어디로? 올해 6월 달에 이제. 올해? 올해. 그게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남미를 갔다가 12월 말에 한국에 귀국해서 그때 당시 격리가 일주일이었거든요. 격리하고 격리 끝나자마자 다시 준비해서 몇 월 달에 나간 거예요? 6월에 한 3, 4개월 쉬다가 3, 4개월 쉬고 6월 준비하고 이제 남미로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왔죠. 유럽 갔다가? 근데 그거는 별 사고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제가 메고 온 앞가방도 이번에 산 거예요. 왜냐면 남미에서 한번 당하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계산을 다 한 거야.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막 사고 필요한 거 사고만. 그래서 가방도 새로 사가지고 안 되겠다. 그때 저 가방을 왜 샀냐면은 그때 남미에 있을 때 휴대폰 털릴 때 이 옆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막 날 찍어야 되니까 이거 들고 있는데 옆 가방 들고 휴대폰 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카메라 넣었다가 여기다 핸드폰 넣었다가 나 자체가 불안했어, 이미. 준비가 워낙 안 돼 있었고. 근데 한번 딱 털리고 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안해서 한 건데 유럽은 어떤 여행을 했어요? 10개국, 유럽 7개국, 중동 3개국. 그래서 이제 핀란드로 들어가서 저기 발트의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거쳐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 다음에 중동 넘어와서 터키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서 육로로 요르단 국경 넘어서 요르단에서 한국. 이렇게.
거의 다 돌았네요. 그러면 많이 못 돌리는, 많이 못 돌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기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제가 그거를 남미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사실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게 나 스스로를 촬영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 오즈모로 캠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사실은. 처음에 남미에서 휴대폰 털리기 전까지도 그게 되게 어색하고 정작 중요한 거 찍어야 될 것들을 못 찍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막 이렇게. 이번에 유럽 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고 내가. 또 쑥스럽구나 이게. 이게 너무 쑥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는 건 쑥스럽지가 않은데 이걸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혼자서 하는데 막 사람들 쳐다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고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너무 이게 창피하고 쑥스럽더라고 이게. 근데 사실 여행하면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미 촬영할 때부터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딜 갈 거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겠지 예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찍고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찍고 이래야지라는 걸 계획을 하고 하는데 정작 유튜브에 올릴 만한 거는 안 찍는 동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갔는데 버스 타고 거기는 걔네가 스탬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처럼 버스 타면 카드 찍는 게 아니고 하루짜리 버스 티켓을 사면은 버스 타면은 기계가 있어요. 스탬프 기계가. 그래서 그 종이 티켓을 집어넣으면은 날짜가 찍혀요. 그때부터 하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폴란드 갔을 때 그걸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넣는데 안 찍힌 것 같아서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빼니까 도장이 2번 찍힌 거야.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반대편으로 돌리더니 다시 집어넣으니까 3번이 찍힌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가 그냥 찍어줘. 그때 버스 기사가 나한테 이거 못 쓴다고 새로 사야 된다고. 근데 그게 되게 쌌어요. 1,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하루 종일 쓰는데 1,000원이었어요. 근데 새로 사라고 했으면 되는데 버스 기사가 찍어버리니까 나는 그게 되는 줄 알고 그걸로 탔어요. 어디 이제 소금광산 구경하고 거기 거 촬영하고 돌아오는데 버스에서 이제 종점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걔네가 이제 단속을 해요. 근데 사복경찰 같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거야. 평소엔 단속을 안 하다가 근데 내가 걸렸네. 걸려가지고 너 왜 이거 3번 찍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이 10배야. 3만 원을 물어야 돼. 근데 이제 그때 유로니까 30몇 유로를 물어야 돼. 근데 사실 그런 거 촬영해가지고 찍어서 남겨놓으면 올려놓으면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근데 그때는 쑥스러운 것보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런 에피소드들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였어. 그런 거는 뭐 또 다음에 이제 더 촬영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놓치지 않고 찍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제가 요르단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탔잖아요. 타는 순간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계속 생겼나 보구나. 재미나. 뭐 재미난 게 계속 생겼다기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들 여행 유튜브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이랑 내가 했던 여행기랑 비교를 해보면 정작 내가 촬영을 안 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 더 재밌고 차별화가 되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편집을 하면서 이번에 좀 재미가 없다, 내용이 없다 느끼는 이유가 그건 거야. 그냥 나는 알고 있었는데 결국 내가 안 찍거나 못 찍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또 그게 힘들죠. 그거 24시간 왜냐면 심지어 나는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